우리 아이가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평균에 비해서 말이 좀 늦은 것 같아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된다는 말 정말 괜찮을까요?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요즘에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과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는 아이가 24개월에서 36개월 이제 그 즈음에 두 단어 조합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제 한 단어로만 소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를 조금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래보다 좀 늦게 이제 보인다거나, 또 아이 스스로 자음을 좀 산출하려는 시도가 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제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우리 아이가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발음이 좀 부정확해요 등등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언어 재활사님 15년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언어재활사 이미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머니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게 아무래도 좀 뭐 표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표현하는 것 중에서 뭐 이런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포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의사소통에는 말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평균에 비해서 말이 좀 늦은 것 같아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15년 차 되셨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이 더 많은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좀 쓰고 생활하거나 네. 아니면은 좀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소통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좀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좀 현장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을 늦게 하는 경우가 은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된다는 말 정말 괜찮을까요?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요즘에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과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는 아이가 24개월에서 36개월 이제 그 즈음에 두 단어 조합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제 한 단어로만 좀 소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를 조금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래보다 좀 늦게 이제 보인다거나, 또 아이 스스로 자음을 좀 산출하려는 시도가 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제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게 명확하네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가 24개월이 됐는데 만약에 계속 빠빠만 말한다면 우리 선생님 같은 분에게 찾으면은 훨씬 더 좋네요. 그죠? 맞아요. 아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말이 조금 늦대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늦어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우리 아이 말이 늦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제 자극을 주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였지? 뭐라 그랬지? 이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아이도 소통하는 재미를 배우지 못하는 거죠. 네, 어린 아이들도 좀 직감적으로 계속 질문에 뭔가 내가 대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위축이 되고, 엄마의 눈빛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좀 말이 늦대다고 느끼면 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고 이제 만약에 늦지 않으면 더 어떻게 촉진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늦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촉진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좀 엄마의 직감이 좀 늦다고 생각이 됐을 때 맘카페나 이제 또래 비교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저희 배움 한 스푼 시청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분류로 나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24개월 이후다, 24개월 이전이다,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눠봤을 때 24개월 이전인데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팁, 그리고 24개월 이후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는 두 단어 뭐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계속 빠빠라든지 아니면 계속 울다든지 짜증만 낸다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요 두 부모님들에게 팁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난감을 좀 가지고 네, 있기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우선 24개월 미만에는 아이들이 이제 첫 단어가 12개월 정도에 이제 산출이 되는데 좀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보통 언어 발달에 있어서 이제 한 단어 정도 산출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두 단어 조합으로 이제 자극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발이라고 아이가 산출을 하면은 네. 신발, 신어 이렇게 딱 두 단어 조합으로 이제 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4개월 미만이라면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말은 보여지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의 동작어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배우고 사물의 이름을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뭐 컵이라면 물 마셔, 네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냄비가 있으면은 물 담아, 이렇게 이제 두 단어 조합으로 딱 보여지는 거, 뭐 신발 신어, 옷 입어, 양말 신어 이렇게 좀 보여지는 사물과 그 관련된 동작어를 좀 연결해서 보여주시고 말을 천천히 들려주시면서 좀 반복해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령 준비까지 이제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들을수록 아이가 빨리 그 단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느리기 때문에 반복해야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명사와 동작어를 좀 조합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개월 이후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단어가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이 좀 표현이 늦은 경우에 수용도 조금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개월수에 따라서 이 원칙 꼭 사용해야만 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언어 발달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되 좀 누적되어서 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단어 조합을 해주셨을 때 아이가 이제 뭐 양말 신어 이렇게 좀 산출을 한다면 큰 양말 신자, 뭐 작은 양말 신자 이렇게 이제 뭐 아니면 빨간 양말 신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하나 더 넣는다거나 네. 이제 뭐 냄비에 담아, 뭐 냄비에 물 담아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조금 더 늘려주신다거나 일상에서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라든지 좀 표현하는 말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좀 동작어 위주로 들려주셨다면 이제 24개월 이후에는 아이들이 더 접하는 환경들이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형용사라든지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좀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들려주셨으면은 네,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4개월 이전이다 하면은 이거는 신발, 신발, 신발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신발을 신어요. 빨간 신발을 신어요. 파란 신발을 신어요. 곰이 신발을 신어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두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많이 들려주는 네.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4개월 이후다 이러면은 계속 이거 뭐라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 뽀로로가 빨간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요. 뽀로로가 파란 신발을 패디에게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꾸미는 말을 플러스해서 많이 들려주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산출하는 단어에서 보통 1.5배의 자극을 주는 것이 좀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개월 수가 만약에 24개월 이후에 뭐 36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두 단어 조합으로 산출을 한다면 너무 긴 이제 복문이나 이제 긴 문장들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아이가 이제 이해 가능한 단어 수준에서의 이제 문장, 짧은 문장을 조금 들려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이가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아이는 왜 그런 걸까요?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아이가 정말
내가 가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번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새로운 단어를 산출했다가 이제 어른의 말을 듣고 조금 수정 과정을 거쳤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수정해 봐야지 이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막 산출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에 좀 자신감이나 아니면 말에 대한 강화를 조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이제 산출을 할 때 어른들을 조금 많이 24개월 이후에도 막 흉내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막 이제 뭐 전화하는 뭐 흉내 낸다거나, 뭐 차 이제 갈 때 아빠 운전해 막 이렇게 운전한다는 표현을 만약에 조금 부정확하게 한다면, 그때 이제 운전해, 운전, 아빠가 자동차 운전해, 아빠가 자동차 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쉽게 같이 들려주시되,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에 있어서는 좀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네, 단어 자체의 발음을 좀 부정확하니까 이렇게 따라해봐, 교정해 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새로운 말을 시도했을 때 거기에 맞게 이제 역할놀이로 조금 이어간다거나 좀 같이 상호작용을 계속 이끌어 주시면 아이도 말 재밌는 거네, 엄마가 내가 새로운 말 하니까 또 같이 반응해 주네,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떤 아이들이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까요? 말을 더듬는다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공식 검사를 통해서 이제 또래 수준에 비해서 몇 퍼센타일인지 그 검사 수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어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말이 좀 늦은 경우에, 좀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 이렇게 장난감을 활용하면서 이제 어휘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단어 수준의 아이가 오면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문장을 산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편이고, 카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뭐 종이를 이제 붙이거나 아니면 만들기를 한다거나, 뭐 클레이로 놀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활동이 이어가는데, 어떤 목표는 이제 있어도 활동 자체는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아이의 선호도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쵸.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거미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아이가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24개월 아이인데 계속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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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아이가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24개월이면 발음이 완전 정확하지 않은 시기임을 조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아이가 고기야, 이제 고기 이렇게 알려주고, 뭐 고기를 이제 접시에 이제 담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프라이팬에 이렇게 담으면서, 고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저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포크, 숟가락 이제 이런 이름들을 알려주고, 뭐 접시에 올려, 아니면 칼로 잘라, 이제 뭐 쫄깃쫄깃해 이런 단어들도 한 번씩 들려주고, 좀 단어들을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를 좀 파악해 가면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아이 발달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언어 수준에 따라서 너무 들려주는 자극이 어렵거나 말 속도가 조금 빠르거나 이렇지 않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만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36개월 미만 아이가 말을 좀 빠르게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더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무언가를 가리켰을 때 이름을 한 번 더 이제 들려주고, 이제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자고 시도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가 36개월 미만 때 사실 몸이 좀 많이 힘드니까, 이제 좀 쉴까 하고 핸드폰을 보려고 하면 아이가 이제 다가온다거나 이런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집안일이나 이제 어떠한 일을 조금 멈추고 아이에게 바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아이가 하고 있는 상호작용 시도를 좀 받아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단어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억양에 이제 음조를 조금 넣어서 양말 신자 이제 이렇게 네, 양말 신어 이렇게 좀 들려주는 것보다는 뭐 양말 신어 컵에 물 따르자 물 따라 이제 이렇게 좀 어조나 이런 노랫조를 조금 넣어서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동작을 조금 함께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동작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자극을 주면 시선을 확 끌 수 있기 때문에 없네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렇게 들려주시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조금 활용해서 더 시선을 끄시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엄마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실 수 있죠. 네.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말 트이게 하는 놀이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제 아이는 공룡이나 이제 뭐 해양동물 피규어를 좋아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런 주방놀이 도구를 가지고 온다면 아이가 흥미를 좀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있는 장난감 안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극이 주는 신선함은 아이들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있는 장난감과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시고 접시에 뭐 고기 이렇게 올려서 이제 놀고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접시에 고기 올려. 소금 뿌려.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시는 그런 말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엄마가 하나의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시는 거죠. 여기 뽀로로랑 같이 먹을까? 엄마랑 같이 먹을까? 아빠랑 같이 먹을까? 해서 인형들을 이렇게 세워 두시면은 엄마한테 주자, 아빠한테 주자, 엄마 먹어요, 아빠 먹어요, 뭐 할머니 먹어요. 이래서 이런 대화로도 조금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네, 하나의 놀이에서 좀 확장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엄마도 되게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맞아요. 창의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아이랑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까르르 웃는지 어느 순간에 좀 지루함을 느끼는지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조금 더 자극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같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이유도 엄마의 이런 애착이나 엄마랑 이렇게 뭐 살을 좀 부대낄 수도 있고 엄마가 온전히 나를 바라봐주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엄마랑 같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그게 이제 저희 눈에는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계속 뭔가를 더 해주어야만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있는 장난감 안에서 아이의 반응을 좀 충분히 관찰하시면서 좀 자극을 주시다 보면은 엄마도 이제 이런 자극을 주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많이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랑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빡했는데 주벤쿠바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드실 거는 치킨 들어가 있는 리조또고요. 저는 이제 토마토 소스가 베이스 되어 있는 라구 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이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책을 3권이나 쓰셨잖아요. 느린 아이를 위한 말놀이 네. 처방전. 그리고 말이 쑥쑥 자라나는 그림책 육아. 그리고 조용한 엄마를 위한 말 자극 3권을 쓰셨는데 저는 이게 또 궁금해요. 조용한 엄마를 위한 말 자극? 뭐 평소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싫어하는 엄마들 말씀하실까요? 네,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뭐 시끄러운 엄마는 읽으면 안 되냐 막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우선은 어머님들께서 항상 이제 아이에게 말을 많이 들려주지 않아서 네, 이제 말이 느리다 이런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향인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엄마가 조용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자극을 주지 않아서 이제 언어 발달이 느리다 이런 죄책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가 감기만 들어도
아, 맞아요. 내가 잠바를 안 입어서 감기가 네. 들었나? 나 이런 죄책감이 엄마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어머니들. 선생님, 그러면 느린 학습자, 어떤 치료, 지원이 필요하나요? 네. 우리 아이가 좀 늦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지자체에서 뭐 바우처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제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도 좀 다양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그런 인지 에 관련되어서 그런 지원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언어 쪽에서 포커싱을 둔다면 지속적으로 뭐 발음이나 아니면 이제 어휘라든지 구문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료 목표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나 아니면 치료를 꾸준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네, 해주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혹시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지자체마다 아마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이제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학교 가기 전에 좀 많이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완전 꿀 정보일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관이 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아. 아닌 기관에는 그냥 자비 부담으로 이제 이용이 되어서 네. 치료기관을 선정하실 때 이제 바우처 기관인지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좀 네. 명시가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네. 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살부터 7살 아이 어휘력을 높이는 놀이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4살부터 7살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심적으로 뭔가 부담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내년에는 뭐 어떤 어린이집을 갈까? 유치원을 갈까? 아니면 이제 학교 취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놀이를 일상에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자극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어가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아이 케어하기도 바쁜데 맞아요. 이런 단어를 언제 들려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그 제일 좋은 사인이 이런 간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마트나 아니면은 뭐 임시휴업, 뭐 무인 카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쓰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무인 카페네, 여기는 뭐 기계가 있고 사람은 없는 곳이야, 주인은 이제 없는 곳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네. 이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자극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상에서는 책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말놀이는 아이에게 있어서 학습으로 느껴지면은 이제 안 되지만 좀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어떤 것을 느끼는지, 또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묻고 아이랑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어야 된다. 네. 이게 뭐 옛날처럼 기은, 니은, 디귿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엄마랑 이거를 말을 그대로 놀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둔 부모가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할 부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그 각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비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한 것 같이 보여지고, 치료실에서도 아이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부모 상담 기간에 이제 다녀오시거나 아이 공개 수업 때 또래 아이들과의 모습을 본다거나, 그리고 가장 첫 시작은 아무래도 좀 조리원 동기들이나 이제 그런 육아 공동체에서의 좀 시작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 안에서 모든 모임이 다 아이의 발달을 비교하지는 않지만 이제 부모니까 그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직 한 단어만 말하는데 저 아이는 문장으로 말하네? 여자아이라서 빠른 건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서 또래와 이제 규준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마음이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언어 발달 지연인 네, 아이만 해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네, 중요하고, 비교를 할 거면 차라리 어제의 우리 아이와 네,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음.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이의 언어 성장을 돕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림책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저자분께서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아이에게 맛있는 양질의 밥을 먹여주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언어 자극을 주는 시간은 집밥을 먹여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집밥은 똑같기 때문에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의 말도. 네, 그래서 이제 집밥을 우리가 매일 먹듯이 아이에게 매일 먹이듯이 언어 자극을 매일 좀 꾸준히 주신다면은 아이가 어느 순간에 되게 튼튼하게 자라리라는 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기나긴 시간 저에게 배움 한 스푼을 커다랗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근데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24개월인데 지금 두 단어 조합이 안 나오네? 그럼 무조건 센터에 가야 되나? 이게 좀 염려가 되실까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좀 하나의 여정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조금 머물러 있는지, 여기에서 크게 또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정말 재미있고 양질의 시간으로 매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미래 선생님 또는 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댓글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